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지금 국내 치매 환자의 수가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로라면 2060년에는요, 약 332만 명의 치매 환자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치매 환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치매 치료 비용 그리고 간병 비용이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세 시대에 우리가 얼마까지 증가할지 모르는 간병 비용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간병인 비용 대비할 수 있는 플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노후 대비책으로 함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도 오늘은 점점 더 오래 사는 한국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연금보험 상품들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장수시대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보험,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만나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지금쯤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 분들은요, 그때만 하더라도 보험의 중요성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꼭 필요한 실비조차 없으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 우리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건 바로 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간병인 비용을 대비할 수 있는 플랜 만나보겠습니다. 고은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고은정입니다. 오늘 저는 시청자님들께 사회 흐름에 맞는 거기에 맞춰서 보험은 변경이 돼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간병인 비용을 부담해주는 이런 간병인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회 흐름과 이런 속도를 맞춰서 변화가 되기 마련인데, 예전에 우리가 보통 보험이라고 생각하면은 암보험을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이유가 사회적으로 실제로 암이 가장 고치기 힘든 약간 불치병으로 인식이 됐을 시점에는 암보험이 가장 대두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또 실비보험 이런 흐름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 사회 흐름이 간병인 비용을 이제 누구나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해서요. 간병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병인 비용을 걱정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선은 1인 가구, 이 비율 추이를 보다 보면은 더 생각이 되실 겁니다.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서요. 지금 10년 전만 해도 23.9%였는데 앞으로의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쭉 늘어난 31.3%가 전체 가구 수 중에 1인 가구가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요. 계속해서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다인 가구는 줄어드는 이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1인 가구의 증가도 이 간병인 비용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런 간병인 비용은 내가 1인 가구가 아닌데도 그럼 나는 문제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일 경우에는 더더욱 필요한 게 간병인 보험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느 경우가 또 필요한가 보시면 내가 뭐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을 경우에 내가 바로 몸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을 경우, 만약에 뭐 화장실을 간다던가 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허리가 많이 아픈 경우에도 당연히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뭐 내가 단순하게 뭐 염좌 정도로 그냥 그쳤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다리에 골절을 입어서 한동안 뭐 휠체어를 탄다거나 아니 목발을 짚을 경우 이럴 경우에도 내가 운동신경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했던 그런 활동들을 못할 경우에도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특히 뭐 인공관절 수술 같이 수술 이후에도 혼자서 거동이 힘든 경우에도 당연히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요즘은 이런 경우가 또 많아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경우에 누구 한 사람이 일을 쉰다던가 해야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요즘은 좀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도 간병인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치매. 이 치매 같은 경우에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는 안보험이 필수야라고 했지만 요즘 약간 치매보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도 이게 사회가 인구가 노후화가 되면서 노령화가 되면서 자꾸 치매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치매가 가장 무서운 경우는 내가 혼자서 활동을 하거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혼자 활동을 한다거나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항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럴 경우에도 이 간병인은 필수겠죠. 그런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럼 나는 1인 가구가 아니야 할 경우 먼저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부모님하고 내가 살고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을 경우에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해서 내가 그때마다 가서 간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나 부부가 있을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만약에 아직은 어려서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 한 사람이 입원을 했을 경우에 그 환자한테만 매달릴 수가 없고 나머지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될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해서 간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만약에 어린아이들은 왜 간병인이 필요해? 보통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을 돌봐주니까 간병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가 쉽겠지만 요즘 워낙에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자녀가 아픈 경우에도 부모님이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간병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간병인 비용은 도대체 얼마길래 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계속해서 간병 도우미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병인이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몸값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가 계속해서 인상이 돼서요. 최저임금이 2017년에는 6,000원대였다고 하면은 작년에는 이제 8,000원대로 시급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간병인은 사람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인건비 상승에 맞춰서 간병인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간병인 비용은 어느 정도 드냐면요. 하루에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루만 입원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치매처럼 장기적으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하루에 8만 원에서 12만 원이라는 비용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텐데요. 이걸 한 달로 추산을 해보면은 약 240만 원에서 360만 원.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못 하는데 거기에 내가 생활비를 벌어야 될 만큼 그 모든 생활비를 지금 간병인 비용에 써야 될 만큼 이 간병인 비용은 생각보다 무시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장기적으로 입원을 해서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더더욱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 때문에 생기는 혹시 간병실직이라는 이런 내용 뭔지 아시겠습니까? 간병실직, 말 그대로 간병 때문에 실직을 하는 경우인데요. 간병인 비용이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속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내가 간병을 썼을 때 비용이 약 280만 원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 간병인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정말 일을 그만두고 정말 실직을 하고 간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간병인을 고용하는 환자들 중에 85%가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간병인 비용은 280만 원인데 내가 한 달에 버는 수입은 그 간병인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낮을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간병인 고용 환자 중에 어떤 거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냐라고 하면은 내가 아픈 몸을 원래는 걱정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간병인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이 69%인 사람들이 간병인 비용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특히 이제 간병인 보통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병인 치매 이런 노인들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실제로 이 42% 정도의 비율 정도로
65세 미만이 실제로 이런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훨씬 활동이 많은 청년 시절에는 교통사고나 이런 거에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뭐 다치거나 미끄러지거나 했을 경우에도 의외로 많은 기간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65세 미만인 그런 경우에도 간병인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보험은 계속 변화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 시대의 흐름 중에 하나를 제가 1인 가구로 꼽았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장수를 함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71세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대 수명 동안에 내가 건강한 상태로 있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청년기보다는 노년기가 길어진 게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건데요. 그러면은 이 건강 평균 수명은 71세인데 실제로 기대 수명은 79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혼자서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71년 정도고 나머지 10년 가까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간병 상태로 이 기대 여명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1인 가구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처럼 인구가 계속해서 노령화가 되는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한국의 시점에서는 이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항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지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간병인 이거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니겠습니다. 거기에 환자당 간병비가 실제로 지금 현재도 연으로 따져보면 1년에 한 275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은 뭐 암이나 뇌출혈 같은 이런 급성 질환보다는 만성 질환자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특히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이 약해지고 늙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성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워낙에 다들 자녀들도 나가서 돈을 벌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입원했을 경우에 자녀가 간병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도요. 원래는 급성 질환일 경우에 보통 간병인을 생각하겠지만은 앞으로는 오히려 인구가 고령화가 될수록 이러한 만성 질환으로 인한 간병인 비용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간병비 어떻게 얼만큼 정말 중요한가를 보시면 간병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간호사는 간호만 해주는 거지 간병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요. 병원에서 입원해서 내 가족이 나를 간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간병인을 고용해야 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런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던데 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 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인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자체 내에서 제도로 간호간병,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간호사와 간병, 그러니까 간호간병을 같이 통합해서 해주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는 없고요. 입원비 안에서 이런 비용이 다 같이 합산이 돼서 청구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보다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이런 서비스는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한 달에 280만 원 정도의 간병인 비용보다는 좀 적은 그런 비용으로 간병인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서비스는 좀 넓어지고 있긴 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시행이 되고 있을까요?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병동수가 이거보다는 적긴 하지만은 꽤 우리가 큰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뭐 여의도 성모병원 같은 그런 종합병원 들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이런 통합간병 서비스를 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이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주로 수술을 많이 하는 그런 병원인데요. 수술한 병원에서 계속해서 입원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이후에 퇴원을 해서 나중에 2차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의원급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이런 간호간병 서비스가 주로 상급병원 내지는 이렇게 종합병원 쪽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고 아직은 작은 병원까지는 그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다면은 간병인 비용에 대한 그런 부담이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이거에 대한 그 대안으로 저는 이제 보험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내용이 다른 것보다는 이 간병인
비용에 집중을 해서 플랜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해 사망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80% 이상 후유 장애를 각각 100만 원씩 최소 금액으로 구성을 하고요. 대신에 이런 간병인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10,000원이라고 나와 있는 건 어떤 경우냐면 내가 간병인을 쓰게 되면은 간병인을 보내주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입원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나는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입원 일당으로 10,000원씩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00원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원을 가입하던 20,000원을 가입하던 이거는 입원 일당하고만 관계가 되어 있고요. 실제 간병인을 지원받는 거는 뭐 입원 일당 10,000원을 가입하던 30,000원을 가입하던 동일하게 그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성한 플랜을 일단은 각각 최소 금액으로 기본은 100만 원씩, 그리고 간병인 입원 일당은 각각 10,000원씩 구성을 했을 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병인 비용 한 달에 28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보험료가 만약에 그만큼 나간다고 하면 보험을 들 필요가 없겠죠. 보험료는 그보다 훨씬 저렴해야 될 텐데요. 그럼 그 다음에 보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일단 100세 만기 기준으로 20년 납부를 했을 때요. 최소 보험료는 10,000원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40세는 7,000원대, 그리고 50세는 10,000원 정도면은 가능하고요. 거기 60세 같은 경우에도 남성은 14,000원 정도면은 이 간병인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거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용이 비싼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들이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에 대한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럼 보시면 40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000원대 정도면 구성이 가능하고, 50대도 16,000원, 그리고 60세도 20,000원이 살짝 넘어가는 비용이면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간병인 비용, 한 달에 내가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 280만 원이라는 비용을 월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이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 흐름에 맞춰서 꼭 필수적으로 가입을 했으면 하는 보험이 이 간병인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제일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간병인 비용은 나이가 어리던 젊던, 특히나 65세 미만도 48% 정도가 이런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1인 가구다라고 했을 경우에 더더욱 중요하겠고요. 앞으로 장수 시대로 접어드는 만큼 계속해서 이런 간병인 비용은 계속해서 부담이 될 거고, 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거는 사람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보험으로 이런 간병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간병인이 찾아오는 서비스를 해주는 간병인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갑자기 아프게 되면은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런 생각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지금 우리가 오래 살게 된 만큼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게다가 예전처럼 돌봐줄 사람이 집에 있는 대가족 거의 없고 1, 2인 가구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요, 치매라든가 뭐 갑작스러운 낙상 사고로 인해서 장기 입원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도 예상 외로 활동량이 오히려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고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간병인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비싼 간병인 비용 걱정하지 말고 간병인이 직접 찾아오는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고은정 전문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저희가 서비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만나보는 간병인 보험에서는 어떤 보장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간병인 입원 일당이 10,000원이 가입되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내가 만약에 간병인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 10,000원이라는 입원 일당을 받게 되는데 보험사마다 살짝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실제로 나는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군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입원 일당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끝내는데요. 한 군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 승인을 받고 나서 내가 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라고 먼저 보험사에 알리고선 청구를 했을 경우에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간병인 비용이 한 달에 하루에 뭐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게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 비용은 한 20% 정도만 부담을 하게 되고 공단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80% 정도를 부담을 해주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10,000원에서 30,000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80,000원 정도 실제로 간병인 비용이 든 그 비용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통합간병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통합간병 서비스가 되지 않는 그런 병원일 경우에는 간병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장기적으로 입원했을 경우에도 통합간병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 내가 쓴 비용이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비용까지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내가 실제로 지출한 돈보다 더 많은 그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와, 이게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의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통합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병원 자체에서 서비스를 해주니까 일반적으로 간병인 보험에서는요, 그냥 일당, 이번 일당만 조금 나오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특별한 이 보험료 영수증상의 간병인 비용 나오고요. 의료공단의 지원 비용까지 합쳐서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내가 쓴 것보다 좀 벌어갈 수 있는 효자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혹시 지금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당뇨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좋은 간병인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그렇죠.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성질환일 경우가 훨씬 간병인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간병인 비용에 대해서 제일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남들보다 좀 수술할 확률, 아니면 병원에 좀 장기적 입원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간병인 보험이 그런 분들은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은 설명드릴 이유가 없을 텐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보험료는 물론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 없는 그런 건강하신 분들 보험의 그런 건강치였을 때 기준이고요. 만약에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다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그 외에 다른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할 이력이 없이 그냥 단순히 약만 먹고 있는 경우, 그 5년 이내에 암 같은 그런 중대 질환이 걸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10,000원에서 20,000원보다 한 10,000원 정도 조금 더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올라가는 그런 비용 정도면은 충분히 이런 간병인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데요. 비싸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20,000원에서 40,000원 정도면은 가입이 가능하시고 특히나 이런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간병인 보험인 만큼 문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병력이 있고 약 드시는 분들은요, 내가 병원 갈 일 많으니까 정말 걱정 많으실 거예요. 충분히 간병인 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10,000원에서 20,000원 비싸지더라도요, 우리가 간병인 부르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고은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간병인 보험은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보험 같아요. 당장 간병인이 필요할 때 내가 직접 알아보면 너무나 비싸다고 하고요. 이럴 때 간병인 보험을 미리 가입을 해 놓으셔서 이렇게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간병인 보험을 비롯해서 내게 필요한 보험의 상담을 원하시거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 잘 가입된 걸까 궁금하신 분들도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문자 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랫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점점 오래 사는 한국입니다. 오늘 연금보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윤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어렸을 때 너는 네. 몇 살까지 살고 싶어? 라는 질문을 받으면 최대한 오래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맞아요. 네. 제가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오래 사는 게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나이가 들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또 구해서 또 아프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실제로 요즘 평균 수명 어떻게 돼요? 네, 정말 누군가에게는 아나운서님 말처럼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현실인데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지금 82세, 85세 정도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최근에 한 뉴스에서 유엔에서 국제기구라는 유엔에서 한 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연령을 구분하는 표를 바꿔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하나의 표가 발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요.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65세까지를 네. 청년이요? 지금까지는 65세를 기준으로 우리가 노인이냐 그쵸.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네, 심지어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라고 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이 더 이상 65세가 아닐 수 있다. 나 또한 거기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65세까지가 청년이라면은요. 네. 이게 지금 유엔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그렇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 살게 돼서 이제 65세까지가 청년인데 네. 정작 은퇴해야 할 나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난하게 지내시는 노인분들 많으시죠? 네, 정말 뉴스에도 요즘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노인의 빈곤율이 1위라고 합니다. 1위예요. 네, 굉장히 저도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만큼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아까 아나운서님 말처럼 정말 베이비붐 세대의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이 정작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정말 가난한, 빈곤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비록 나의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빈곤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한국 이 정도면은 잘 사는 나라 아닐까 싶었는데 OECD 다 합쳐가지고 노인의 빈곤율이 1위라고 하니까 좀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나는 국민연금 있는데 괜찮을까? 네. 이걸로 근데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네. 고령화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이 국민연금의 시기가 점점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국민연금 65세 이후가 돼야 연금을 개시할 수 있으신데요. 이게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면 나의 은퇴 시기와 연금이 들어오는 그 중간의 텀을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젊은 친구들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국민연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친구들 또한 이 국민연금으로 나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것만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가장 많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금은 언젠가는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점점 이 국민연금을 받으셔야 하는 노인의 인구는 고령화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고 점점 납부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은 줄어들고 있는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는 오래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뭐 내가 그렇게까지 오래 살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아까 그 신문기사가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이라도 나의 노후를 조금 미리 개인연금이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된 오래 사는 이 장수시대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하게 우리가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한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100세 시대다, 120세 시대다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시는데 실제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대부분 뭐 정말 연금, 노후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에는 거의 90% 이상이 그렇죠.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네. 봤을 때는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걱정만 네. 하고 대비는 아무래도요. 못 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공무원 분들 굉장히 부러워하시잖아요. 그쵸. 대부분은 그 나중에 노후에 받을 공무원 연금, 맞아요. 정말 그거면 노후가 얼마나 튼튼할까라는 생각으로 부러워하시는데 그분들은 정말 청년 때부터 20살, 30대부터 계속적으로 은퇴하는 그 시기까지 기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같은 마음으로 나의 노후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신다면 공무원분들이 부럽지 않을 만큼 나의 노후를 탄탄히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실행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실행에 옮겨야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연금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3가지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연금도 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연금은 네. 다 다른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오.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예. 첫 번째 A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72세까지, 0세부터 72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공시이율 연금 상품이에요. 공시이율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이율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이율이 오르면 나의 연금도 오를 것이고 이율이 떨어지면 이 부분도 변동이 될 수 있는 변동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또한 추가납입 또한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나의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라면 추가납입을 통해서 내 연금액을 늘릴 수가 있는데요. 정말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는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이율 연금은 한 번쯤은 이 정말 우리나라의 이 성장이 계속되어질까, 연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드신다면 선택하실 수 있는 상품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상품은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변액연금 보험이기는 해요. 말 그대로 나의 연금액이 변동이 되어지는 변액연금인데 단 여기에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돈을 납입하시는 기간 동안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납입하시는 기간 동안은 단리 5%, 또 와. 연금을 개시하기 전 개시까지는 단리 4%로 계속 나의 연금액을 증액시켜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입 당시부터 내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내가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역산출이 가능해요. 와, 처음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보장돼 있고 그렇죠. 투자의 성격까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나라가 조금 뒤숭숭할 때는 이렇게 좀 안전장치가 있는 이런 보험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시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변액연금인데 이 상품에는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것은 없어요. 정말 주가 또는 주식에 따라서 채권에 따라서 나의 연금액이 늘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변액을 잘 펀드를 구성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죠.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우리 이세돌 구단이랑 그 바둑을 냈던 인공지능 AI가 나의 펀드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면 안전한 채권으로 몸을 숨기고 주가가 조금 반등이 되면 주식 채권, 주식이나 아니면 외국 그런 부분들로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변액이지만 조금 더 공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이렇게 네. 공시이율을 이용한 상품도 있고 변액 상품들도 있는데 네. 최종적인 원픽 궁금해요. 어떤 걸까요? 네, 저의 원픽은요. 바로 비사 보험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정말 코로나냐 아니면 또 최근에 뭐 돼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불안한 마음이실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나의 노후까지 불안하면 안 되겠죠. 정말 내가 열심히 아끼고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나의 노후를 위해 투자하는 건데 그 부분이 불안하다면 아마 연금을 준비하시는데 계속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장치가 있는 연금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좀 정말 사회 초년생이고 나의 노후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네. 하시는 분들은 안정성도 물론 좋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공부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 같은 경우에도 잘만 운영을 한다면 엄청 좋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조금 거치를 할 수 있는 기간들이 나의 노후가 많이 남아있은 청년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인 연금 상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노후연금의 원픽 지금 만나보고 있는데 자세하게 골라주신 이유를 좀 분석해 주시죠. 네, 그냥 제가 한 표로 제일 설명을 드리면요. 방금 이 안전장치가 필요한 이 번액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금리 계속 마이너스 금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요. 아무리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정말 코로나나 어떠한 상황, 감염병으로 인해서 주식이 정말 바닥 마이너스 100%를 설사 치더라도 처음에 드리기로 약속한, 내가 받기로 약속한 연금액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납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연금을 잠깐 중지시켜 놨다가 다시 상황이 괜찮아지면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또한 숨어져 있고요. 또 상황이 나아져서 내가 조금 더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는 추가 납입을 반드시 활용하시는 게 너무 좋은 방법이신데요. 요즘에 연금액 또는 나의 정말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추가 납입입니다. 근데 추가 납입은 회사마다 수수료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설사 추가 납입 수수료가 있을지라도 추가 납입을 하신다면 훨씬 많은 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너무나 든든한 연금보험 원픽 최종은요 비사였습니다. 일단 A사는 공시이율 보험인데 지금 뭐 제로금리 시대로 너무 아쉬운 보험이었고요. 자, 지금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비사와 시사였는데 그런데 비사는요 연금액이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 보증을 4에서 5% 해지기 때문에 투자의 성격도 가지면서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나에게 맞는 가입이 중요하니까 연금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문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윤아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바로바로 이용하시면은요 실시간 상담 저희가 도움드릴게요.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 네.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저 보험이 많지는 않고요. 예. 가입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이게 주변에서 다 계속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많이 오를 거라고. 예. 근데 또 제가 사실은 실비가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자꾸 여기저기 또 막 아프고 막 이러니까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문의 한번 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정확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48이에요. 네, 40대 후반 정도 되셨고, 네. 지금 실비는 없으신 상태니까 이것도 봐드릴 거고요.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어떤 사실- 병력 있으실까요? 예, 고혈압 약을 1년 네. 정도 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 될 줄 알고 계속 안 했는데 예. 실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병력이나 약 드시는 거 있으셔도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40대 후반이신 여성분의 증권 한 건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무배당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라이프 가입해 두셨고요.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 8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험료도 계속 오르고 보장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실비도 없으신 상태라고 하고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셔서 그동안 보험 가입 미루다가 오늘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안수연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의 잘 주셨고요. 질문에 먼저 답을 먼저 드리자면 보장 내용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보험 상품 중에 하나고요. 예. 왜 그러셔야 되는지 근거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세히 이제 보장 내용 보자면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은요. 암이라든지 뭐 뇌, 심장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해서 3년마다 오르는 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연령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3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바뀔 거다. 이거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또 들여다보면 사망이 있는데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1억이고요. 질병 사망이 8천이에요. 원래 그 상품 제목을 보면 이 보장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통합보험이라고 해서 들여다봤더니 질병 사망에서 8천이라 너무 좋은데 아쉽게도 이거는 80세에 끝나는 겁니다. 혹시 시청자님께서는 몇 살까지 살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요즘 거의 100세 100세 하기 때문에 뭐 90세 정도까지는 적어도 살 것 같아요. 그러시면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보험에서는 80세의 질병 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담보는 없어지고요. 만약 오래 살려면 아프지 말아야 되겠지만 지금 혈압약 복용 중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혈관 질환 쪽 많이 보완을 하셔야 되고 또 3년마다 오르는 거면 앞으로 얼마나 보험료가 오를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25년 납 중에 7년만 납입을 하셨어요. 네. 그럼 앞으로 납입할 보험 기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보험은 정리 의견을 드리고요. 예. 이 보험을 정리하면 어떻게 보장을 하시는 게 좋은가 하면은요. 일단 8만 원을 정리하시고 첫 번째 대안은 여러 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4가지 플랜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사의 진단만 받아도 암이나 이런 혈관 질환이 보장될 수 있는 진단금. 두 번째는 실손보험은 우리가 의료비잖아요.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내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내가 돌려받는 거, 이게 의료비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진단금은 한 번만 받지만 자질구라는 그 소소한 수술비가 많이 있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자궁에 근종이 생기거나 또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인 백내장 백내장 수술을 하신다거나 이런 수술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고요.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갈 이유는 크게 입원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동네 병원에 갈 때는 뭐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처방을 하지만 저희가 정말 병원을 방문할 때는 큰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이나 입원할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나 입원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암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지만 지금 시청자님 연령층에서는 본격적으로 질병이 발생할 시기이기 때문에 4번째 플랜에서는요. 첫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안 오르는 보험료로 준비하시고요. 이 4번째 같은 경우는 50세부터 70세 이 기간에는 암이 제일 많이 발병하잖아요. 비갱신으로 준비하면 좋겠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번째 플랜 같은 경우는 갱신이지만 20년마다 오르는 거예요.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증권은 3년마다 오르지만 이 플랜에서는 20년마다 오르고 있고요. 그 집중 보장 기간에 암을 크게 보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째는 그렇게 준비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플랜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유사암 1,000만 원, 100% 보장되는 뇌혈관 1,000만 원,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3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플랜 보시면 실손보험은 왜 반드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똑같이 병원에 갔을 때 갑자기 의사가 좀 이상하니까 검사 한번 해보자 했을 때 만약 실손보험이 없다면 MRI를 찍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검사하는 비용에 대해서 다 본인 부담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실손보험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흔한 실손보험이지만 외국에서는 정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드시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실손보험으로 하신다면 약값이라든지 뭐 MRI, 도수치료, 뭐 비급여 주사 이런 부분이 혜택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을 드시는지 고지하시고 심사를 통해서 한 2만 원대에서 약간 할증된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 다음을 보시면 우리가 수술하는 경우 그리고 입원하는 경우 사실 실손보험에서 입원비는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입원을 그냥 동네 병원에서 하나요? 아니죠. 큰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뭐 가벼운 걸로 입원을 하시면 3만 원, 만약 수술을 동반을 하신다면 최대 8만 원까지 입원비가 준비된다면 만약 실손보험이 너무 올라서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수술비나 입원비를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번째 보장을 보시면 아까 암을 1,000만 원은 기본으로 쭉 갖고 가시는데 사실 암 1,000만 원은 작습니다. 그리고 여성암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어떤 암인지 아세요, 시청자님?
유방 쪽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여성암이요. 의외로 유방암이 제일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요. 유방암으로 끝나면 좋은데 다른 부위를 전이가 많이 되는 게 유방암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걸리는 암과 혹시나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데 전이 됐을 때를 대비한 이런 재진단암을 준비하신다면 3만 원대의 보험료로요. 혹시나 내가 암이 또 걸리거나 또 재발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진단금, 두 번째 실손 비용, 그리고 세 번째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네 번째 암 비용에 대한 그 집중 보장 기간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기존에는 8만 원 정도 납입을 하셨지만 이거는 얼마가 오를지를 모르는 보장이었고요. 보장의 범위가 작았다면 보험료는 지금 2배는 됐지만 시청자님이 100세까지 살 때 이 정도 보험이면 적어도 내가 언제든지 마음껏 병원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개로 네 개로 이거를 더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은 플랜이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선택은 시청자님께서 나는 실손보험만 하고 싶다 하시면 실손보험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수술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수술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은 네네. 혈압약 먹는 것도 상관없고요. 네, 이 플랜은요, 시청자님이 사전에 저희가 증권 주셨을 때 네네. 혈압약을 먹는데 이런 코멘트를 달아주셨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을 위한 플랜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장 준비하실 수 있는 플랜입니다. 네, 이렇게 도움 드렸어요. 시청자님, 지금 100세 네네. 시대인데 40대면 굉장히 젊으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슈퍼플러스 보험이요, 3년마다 계속 오르면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었지 나중에 후회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새로 가입하는 보험은 최대한 비갱신으로 100세 만기로 준비해드렸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여성분께 필요한 그런 질병에 대한 대비부터 또 쉽게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다 넣어드렸어요. 네네. 4개로 나눴지만 이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익이 될 수도 있는 보험인 것 같고요. 생각해 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나도 갱신되는 보험료가 부담이다. 혹은 내가 아플 때 좀 쉽게 보장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 보장을 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살펴볼까요? 자, 492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몇 년 전부터 정신과 약을 복용 중입니다.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가입 가능한지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조윤아 전문가님, 저도 궁금한데요. 현대인분들이 정신과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가입 가능할까요? 네, 답부터 드리면 네, 가능하십니다. 요즘 정말 우리나라에 가장 현대인에 많이 걸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병자 보험, 거기에만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3개월 이내에 약 처방을 새롭게 받으시거나 아니면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 없고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라고 하면 정신과 약을 드시더라도 보험이 가능하시고요. 뭐 암보험이라든지 이렇게 특수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워낙 많이 이 약을 복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정상보험, 건강하신 분들처럼 인수가 가능한 암보험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를 좀 비교하셔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보장이 넓은 그런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셔도 간단하게 325 조건만 통과되면은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건강치와 똑같이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5235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제가 이번에 취업을 했는데요. 요즘 은행 금리가 낮아서 보험으로 좀 돈을 굴려볼까 하는데 괜찮은 상품 추천 주세요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자, 안수현 전문가님, 같은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보험으로 어떻게 돈 굴리기 가능할까요? 네, 요즘 시중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정답은 보험입니다. 근데 보험도 나이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시청자님 기준으로 하면 사실 공격적으로 펀드를 투자하시는 게 더 변액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만약 내가 나이가 많다 하시면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까 앞서서 연금보험 설명 들으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확정금리 이런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정말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이 사실 사회초년생이면 사실 저축 시작부터 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비과세 혜택도 있는 또 원금의 추가 납입까지 혜택 이런 여러 가지 골고루 생각하셔가지고요. 반드시 공격적인 변액보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연금보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이에 맞게 좀 여러분들의 설계가 필요하고요. 젊으신 분들은 공격적인 변액연금보험으로,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확정연금보험으로 안정적으로 보험 한번 가입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